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전 배팅, 배당같이 고액 배당, 하이 리턴. 스포츠 토토 배트맨, 토토왕TV 마이 배팅 공유, 농구 토토 승 5패 9회차가 되겠습니다. 토토는 토토왕TV에서, 프로토는 프로토왕TV에서 업로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토왕TV랑 프로토왕TV 쌍구독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농구 토토 승 5패 9회차 실전 배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변을 적극적으로 노린다. 독식픽 한번 욕심내면서 들어가 본다. 최근 농구 토토 승 5패가 3개 회차 연속으로 지금 2월이 되고 있지요. 그러면서 2월금이 쌓여있는 것도 4억 3,687만원대에 달하는 2월금이 지금 쌓여 있고요. 직전 회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1등, 2등까지 나오지 않고 3등 투표수가 이제 두 구자가 나왔는데 그 개별 환급금만 하더라도 6,238만 원대에 달하는, 그리고 4등 투표수도 61구자가 나왔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개별 단위 환급이 136만 원대가 나오는, 자, 이렇듯 직전 회차 이런 걸 비롯해서 최근에 농구 토토가 계속 이변이 속출하고 있고, 그러면서 인기도를 벗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2월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과감하게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면 길이 보인다 라는 생각으로, 그런 자세로 죽을 각오하고 이변을 적극적으로 노려보는 이러한 배팅 전략을 구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멤버십 가입해온 분들에게는 최종 마킹 압축본 지금 일단 풀베이스로 정리를 해 놓겠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에 최종 마킹 들어간 압축본 정리해 드림에 있어서 좀 더 압축을 해볼 수 있는 여지, 거기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담아서 압축본을 게시판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토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프로토 마이베팅 조합 공유도 한번 같이 해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모두들 행운이 또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농구 토토 승 5패 9회차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감일시 먼저 확인하시고요. 3월 26일 첫 경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감 시간은 3월 26일 금요일이 됩니다. 18시 50분. 요게 이제 마감이니까 마감 시간 확인하시기를 바라겠고, 자, 1번 경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가 오리온스랑 모비스의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다 경쟁력이 있고 모멘텀이 다 갖추어져 있는 팀들 간의 경기입니다. 오리온스가 높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 이거는 농구 팬들 다들 아시는 그런 이야기지요. 높이에 대한 그 블로킹 1위를 달리고 있는, 이게 4.4개 경기당 수준인데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요. 그런데 모비스도 높이가 우위에 있는 오리온스 못지않게 리바운드를 또 잡아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경기당 평균 모비스의 리바운드가 40.3개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수치는 근소한 차이이긴 합니다만은 오리온스보다 더 나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모비스의 좀 발목을 잡았던 자유투, 이게 69%대에 달했던 것이 이제 70% 위로 올라섰습니다. 조금씩 이제 집중력도 좋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는 가운데 실전 배팅. 자, 일단 우리가 미리 보기 과정을 통해서 일단 매치업에 대한 얘기는 상세하게 긴 시간 동안 상세하게 나눠봤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야말로 이제 실전 배팅에 준해서 얘기를 이제 좀 얘기의 그 포인트를 좀 모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초구 배당에서 오리온스의 승이 24% 정도의 투표율, 지지율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배당 개념으로 따지면 배당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개념이지요.
27.2%까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모비스는 초구 모비스는 29% 정도의 지지율을 받고 시작했는데 이제 좀 올라가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26.2% 요 정도. 자, 배당의 투표 현황의 움직임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요거는 감안해서 보시는데 저는 그래도 일감에 초안에 그리고 일감에 들어온 그 느낌대로 여기는 저는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오 마킹 쪽으로 저는 집중을 하겠다라는 결론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오 마킹 이렇게 돼버리면은 단통 한 방으로 들어간다 소리인데 모비스의 지금 그러니까 투표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모비스의 선전을 기대하고 들어가야 되는 뭐 이런 흐름 충분히 그거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모비스 쪽 승부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기 2번 경기입니다. 2번 경기 디트로이트랑 브루클린의 경기가 되겠는데 자, 여기는 브루클린이 조금 불안해 보이는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부분. 일단 뭐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듀란트가 못 나오고 있는 것은 이거 좀 더 시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고 그리핀이 이적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여기는 좀 더 두고 볼래요. 어빙이 지금 나오질 못해요. 어빙이 지금 오피셜 뜬 거로는 개인 가정사라고서 지금 오피셜은 떴는데 브루클린 네츠의 요번에 지금 원정 3연전이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 과정 동안에 어빙의 이 원정 트립에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다 이렇게 빠지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그러니까 하든의 원맨 쇼를 보고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브루클린에게 결코 호재는 아니고 위기가 될 수 있으면 있었지 이게 뭐 좋은 흐름은 분명히 아니죠. 어차피 이변을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판입니다. 이 승호패라는 것이. 그래서 H당초에 저는 처음엔 여기 올커버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경기는 올커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커버에서 조금 참습니다. 지금 배당판의 흐름이 라는 게 또 있어서 브루클린 네츠 쪽으로의 지지도가 초구가 61.6% 정도 나왔는데 여기에 64%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든에 대한 기대치 그래도 하든이 있으면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디트로이트가 뭘 해낼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의 의문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계속 팬들에게 장고를 강요하게 만들면서 그러면 대안은 결국에는 그래도 브루클린 네츠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배당판이 이제 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부분 저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올커버에서는 조금 참겠습니다. 올커버에서는 참지만 노림수는 분명히 두고 간다. 이렇게 투마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 쪽으로 오 쪽으로만 떨어져 줘도 여기는 충분하게 노림수를 좀 둘 수 있는 정도의 비중은 됩니다. 이게 20.6% 여기에 해당하는 게 20.6% 정도가 되니까 무 정도로만 디트로이트가 선전을 해줘도 그래도 여기는 메리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 경기가 토론토랑 피닉스의 경기입니다. 자, 피닉스 좋죠. 잘 나갑니다. 일단 여기 포인트가 되는 게 2점 성공률이 여기가 55%, 그 다음에 여기가 50%. 그리고 토론토는 올 시즌 그
홈 메리트, 홈 어드밴티지 없이 지금 하고 있어서 그것 자체가 또 굉장히 좀 불리한 거고요. 자, 피닉스는 부커, 폴, 크라우더. 부커가 해결사 역할, 폴이 조율사 역할, 크라우더가 살림꾼 역할, 이렇게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모습. 그러면서 그렇게 돼야지만이 분업이 돼야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2점, 미들레인지, 그다음에 메이드. 이 승부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바운드, 농구는 리바운드 싸움이라고 보는데 골로 득점이 쌓여가는 감에 있어서는 역시 이제 메이드 승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3점 가지고 파괴력을 높이는 거고 이런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피닉스 선즈의 경기력이 한 수 위인 거는 이제 분명하다라는 거,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가 맨 처음에는 좀 혼전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이쪽에 지지율이 되게 높았었거든요. 25.5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좀 내려오면서 22.6%까지 좀 내려온 상태. 그러면서 양쪽으로 지금 팔리고 있어요. 이 무에 해당하는 것이 각각으로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그 투표가. 토론토 쪽에 투표율도 13.9에서 15.8까지 많이 올라왔고, 여기도 피닉스 선즈도 60.6에서 61%, 60.7 뭐 이렇게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무가 빠지면서 요 수치가 그대로 요렇게 나눠서 지금 가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이런 흐름이라 그러면은 이 배당 또 투표 현황을 가지고 본다라 그러면은 요렇게 양방으로 때릴 것이냐, 이거를 제외하고 5를 제외하고 이렇게 양방으로 때릴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마킹을 아껴서 아예 과감하게 피닉스 선즈 쪽으로 여기로 단통을 때리고 갈 것이냐, 아니면 분산을 하더라도 배당을 보더라도 요렇게 분산을 할 것이냐, 이런 것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선택은 마킹을 아끼는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는 좀 더 이후에 이어지는 경기들의 마킹 운영에 있어서도 좀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토론토랑 피닉스의 경기는 이쪽으로 단통으로 들어가면서 일단 마킹을 하나 잡아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마이 배팅을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4번 경기입니다. 4번 경기는 미러키랑 보스턴의 경기가 되겠는데, 미러키가 일단 리바운드랑 2점이 셉니다. 메이드 하는 능력 2점 승률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 55%, 그 다음에 52%입니다. 그 다음에 리바운드, 저는 리바운드를 농구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데 48, 44입니다. 다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지요. 메이드 능력, 리바운드 능력, 자 이렇게 미러키가 다 앞서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야니스가 있기 때문에, 아데토쿤보가 기본적으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스피드와 힘과 이런 거를 경비하고 있는 그리스발 괴물 야니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지금 야니스의 몸 상태가 데이 투 데이입니다. 그러니까 출전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몸 상태는 지금 안 좋다라는 그런 부분. 어디죠? 무릎인가? 그렇죠. 일단 몸 상태 안 좋고, 그리고 출전 가능성 반반이고,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질 수 있습니다. 야니스가 없으면 여긴 좀 떨어질 것이고, 여기에 떨어지면서 얘네랑 맞춰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원사이드 경기라고 볼 수가 없고 박빙의 경기라고 봐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야니스가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라면은. 자, 그래서 여기는 이쪽으로 전 옮겨 탔습니다. 뭘 옮겨 탄 거냐면은 올커버 노림 자리를 브루클린 경기, 디트로이트랑 브루클린 경기 쪽에서 올커버 노림 자리를 일시당초에 저는 미리 보기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쪽으로 올커버 자리를 옮겨 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올커버를 볼 수 있다. 여기가 보면은 미러키 승리 쪽이 69.5%였습니다. 그런데 초구 배당이 중구 넘어가면서
9로 좀 떨어졌고요. 5 자리는 비슷하고, 보스턴의 승리, 패 마킹 자리가 9.7에서 시작을 해서 퍼센테이지, 여기서 그러니까 배당 개념으로 하면 계속 쭉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12.1%의 투표율까지 올라왔어요. 요 정도의 변화추이면 굉장한 변화추입니다. 요거는 좀 참고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내심 요쪽을 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들어가, 이렇게 올 커버로 들어간다라는 소리는 이변 쪽으로 들어오라는 소리죠. 내심 그거를 보는 거죠. 여기 이제 받치기 개념이고, 이렇게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이번 회차의 올 커버 자리를 본다 그러면은 요 자리가 될 수 있겠다. 요렇게 요거를 지금 내심 노리고 있다라는 소리고요. 다음에 5번 경기 마킹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는 5번 경기가 샬럿이랑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샬럿과 마이애미, 여기도 승부가 박빙의 승부에서 재미있는 승부가 이제 기대가 되는데, 여기 두 팀 모두 득실의 마진이 지금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큰 폭의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112라고 113이라고 106이라고 107이라고 요 정도라고 봤을 때 근소한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로 다 나오고 있는 중인데,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겠고, 그리고 모든 전력의 수치 2점, 3점, 뭐 자유투, 뭐 리바운드, 어시스트, 턴오버, 스틸, 모든 수치는 비슷비슷합니다. 샬럿이 조금 더, 리바운드에서 샬럿이 에버리지 하나 두 개 정도 리바운드, 어시스트도 샬럿 쪽이 하나 두 개 정도, 뭐 요 정도 우위를 굳이 따지자면 따지는 정도이고, 뭐 거의 뭐 박빙의 승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하나 샬럿 쪽에서 조금 더 크게 앞서는 것은 3점. 3점에서 3점이 38이고 34거든요. 퍼센테이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3점이 좀 센데, 그런데 이제 변수를 만난 게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본론,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보기에서도 이 얘기 해드렸는가 모르겠어요.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라멜로 볼. 3월 21일자로 그 경기에서 라멜로 볼이 좀 큰 부상을 당했어요. 손목 골절. 이거 시즌 아웃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시즌 아웃. 볼의 부상. 그러고서 이제 이후에 경기를 펼치는 것은 뭐 레이커스, 클리퍼스 경기에서 패했고, 샌안토니오, 휴스턴 뭐 이렇게 경기를 해오고 있는데, 아무튼 라멜로 볼의 부상이 발생한 이후 가장 빡빡한 승부가 바로 이번 매치업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면은, 여기는 지금 배당의 초고 배당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샬럿이 36%고요. 5쪽이 무에 해당하는 5쪽이 36%, 그리고 마이애미 쪽이 25.4입니다. 자, 매치업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매치업에 걸렸다. 이 홍역은, 이 홍역은 치러야 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그런데 배당에 대한 부담은 크다. 반대로 봤을 때 이쪽의 배당 메리트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애미 쪽으로, 여기는 저는 히트 쪽으로 좀 스탠스를 잡고 이제 마킹에 들어가려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래서 마킹을 하면은 여기다가 스탠스를 잡아놓고 여기까지도 커버할 수 있다. 뭐 요 정도면은 되겠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에 6번 경기 가서 보면은 올랜도랑 포틀랜드의 경기입니다. 올랜도 포틀랜드는, 여기는 뭐 포틀랜드의 우위가 예상이 이제 되는 것인데, 수비만 조금 내려가 주면 더 좋은데, 득실 115, 뭐 이렇게 여기가 이제 104, 실이
111. 요것만 조금 내려가 주면 되는데 워낙 좀 최근에 이제 부상 때문에 특히 이제 수비에서 큰 역할을 해줘야 되는 너키치가 이제 부상으로 나가 있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웃 상태라서 좀 그런데, 근데 맥컬럼은 이제 진작은 아니고 좀 한 일주 전 지난주에 복귀를 했죠. 요번 주 초인가 지난주 말인가 복귀를 지난주입니다. 예, 지난주에 복귀를 했죠. 그러면서 릴라드랑 양포 다시 이제 세팅이 됐고요. 카멜로도 노익장의 관록의 경기를 좀 해주고 있고, 예, 그래서 일단 모멘텀은 이쪽으로 포틀랜드 쪽으로 잡혀 있는 거 뭐 이런 흐름 뭐 그대로 이제 읽어주시면 되겠고, 올랜도는 앞으로도 힘들 겁니다. 부상에 대한 악재를 하루아침에 털어버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판인데, 배당의 흐름은 포틀랜드 쪽으로 아주 힘이 강하게 실려 있는 상태입니다. 올랜도가 14.3%, 21.2%, 그리고 64.5% 포틀랜드 쪽이. 요 수치는 64.5에 해당하는 이 수치는 원정에서 원정 팀 중에 인기 1위에 해당하는 지지율 수치입니다. 포틀랜드가요. 요 정도는 굳이 막 시비 걸 필요 없이 요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지요. 네,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요 정도는 뭐. 그래서 포틀랜드 쪽으로 보고 가도록 하겠고, 다음에 7번 경기입니다. 뉴올리언즈랑 덴버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좀 이변을 노려보는 경기로 보고 있는데, 그렇죠. 이변을 노린다고 그랬으니까는 뉴올리언즈 쪽을 보는구나 라고 이제 눈치 채셨을 것이고요. 지금 자이언 윌리엄스 있잖아요. 자이언의 페이스가 아주 무섭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주 기세가 올라 있는 상태에 하루하루 발전하고 있는 그러한 자이언입니다. 뭐 워낙 이제 젊고 싱싱한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리를 해주고 조금만 생각하는 플레이하고 이러면은 그렇게 됩니다. 쭉쭉쭉 뭐 초특급 선수로 초특급이면 A 플러스 급 AAA급 선수로 갈 수 있는 초특급 선수로 갈 수 있는 자이언이죠. 여기 이제 아담스도 있어서 자이언과 아담스가 요키치를 2대1로 협공할 수 있다라면, 그 효과 볼 수 있다라면은 뉴올리언즈 쪽에 저는 승산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요. 요키치가 센 거는 뭐 다 압니다. 강력한 지금 엔비드랑 르브론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MVP 이제 평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고 쌓아가고 있는 요키치이지요. 그건 다 압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승호패 이변 봐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인기 쪽으로 갈 수만은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변의 자리를 봐야 되는데, 뉴올리언즈 정도면은 충분히 이변의 가치 있다라고 보는 거. 여기가 26.9입니다. 27% 정도 되고 5 자리가 34.6%, 여기가 38.4%. 그러니까 역배당에 해당하는 노림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마킹까지 정리를 해놓으면 이렇게 뉴올리온즈를 가지고서 역배당의 이변의 노림수를 본다. 그리고 5를 가지고 균형을 살짝 맞춰준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다음에 8번 경기입니다. 댈러스랑 인디애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댈러스가 무난하게 자기 목 해주면서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는 돈치치가 1당백 돈치치가 버티고 있는 제2의 레리버드라고 지금 닉네임이 붙기 시작하는, 요런 닉네임이 붙기 시작했다라 레리버드급으로
돈치치에 대한 이 NBA에서의 평가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쭉 이렇게 뭐 리바운드 어시스트 해서 쭉 뭐 턴오버 스틸까지 기록 데이터만 가지고 보면은 이 승부는 박빙입니다. 지금 이 경기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박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박빙 구도라 그러면은 배당 가치로 결국에는 가야죠. 배당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고배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단통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한 길로 가야 된다는 소리. 그러니까 분산할 거면은 확실하게 배당 쪽으로 분산을 해주고 안 그럴 거면 확실하게 단통으로 마킹을 아껴주고 박빙 승부일수록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요. 달라스 쪽으로 본다. 달라스 쪽으로. 인기도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되니까 53.9, 28.4, 17.7이니까 그러니까 분산으로 가려면 이렇게 해서 분산으로 가서 복병 2변을 노려야 되고 댈러스를 보는 순간 이거는 단통 한 방이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길을 선택을 해야 된다. 분산해서 배당으로 갈래 아니면 단통 한 방으로 강하게 쑤시고 들어갈래 그 선택에서 이렇게 저는 선택을 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저는 접근이라고서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먼저 보고 다음에 9번 경기서부터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경기 이어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요거 유타랑 멤피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미리 보기 초안 작업에서는 여기는 풀배 후보까지 즉 멤피스의 노림까지 멤피스의 노림까지 요렇게 배당 노림까지 요렇게 봤는데 이 근거는 뭐였냐면은 멤피스가 지금 뭐 전체 50%좀 못 되는 이런 승률, 뭐 50%라고 치고요. 47, 48인데 지금 승률이 이게 전체가 그런데 홈에서 40%밖에 승률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멤피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원정에 가서는 56%의 승률을 지금 내주고 있거든요. 뭐 이렇다라면은 계속 이쪽에 눈에 들어오게 마련인데 이게 지금 뭐 60%, 70%에 달하는 수위 팀의 레이스가 아니라는 소리죠.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멤피스가 끝까지 이런 승률이 원정에서의 승률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이거는 또 이것대로 나중에 또 올라와 준다라 그러면은 그러면 멤피스는 뭐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2, 3, 3등, 2, 3, 4등은 해야 됩니다. 그 정도 팀이라고는 저는 안 본다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결국에 승률 데이터가 이제 맞춰짐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홈 승률은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반면 그 대신에 원정 승률은 조금 뱉어내야 된다. 빠지겠다. 뭐 그 경기력적인 측면 뭐 따로 얘기 안 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여기 뭐 자무란트 있고 뭐 괜찮아요. 아무튼 다 좋고 뭐 탑, 윙, 뭐 피켓롤 속공, 뭐 전술적인 것도 되게 좋고 멤피스가 기대 이상으로 지금 잘해주고 있는 건 뭐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실전 배팅의 흐름, 맥을 잡고 이제 가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2번이 이제 원정이고, 자, 2번이 이제 원정이고, 그리고 상대는 뭐 최강입니다. 상대는 최강이고, 원정에다가 최강 상대를 만났고, 앞에 살펴봤던 앞으로 원정 승부는 멤피스의 원정 승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싶겠고, 이렇게 살펴봤을 때, 자, 그리고 지금
유타의 지지율이 74.1%입니다. 그리고 5에 해당하는 것이 15.5%고요. 10.3입니다. 이거 뒤집기 쉽지 않습니다. 멤피스가. 이 수치는 이번 승 5패에서 인기 1위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유타가 쥐고 있어요. 유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제 유타 쪽으로 보는데, 이것도 이런 성격이죠. 멤피스를 볼라치면 투틀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배당 투틀 분산이 가능하다. 근데 유타를 보는데 투틀로 간다? 얘를 보는데 투틀로 간다? 이거는 좀 이거는 좀 맹맹한 배팅입니다. 전혀 갱기가 없는, 매사기가 없는 배팅. 유타를 보려면 단통으로 가야죠. 그냥 죽을 각오하고. 5로 깨지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5로 깨져서 115대 100으로 깨져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유타를 보는 순간 승에 해당하는 단통이다. 예, 저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제 마이 배팅은 그렇게 마음이 굳혔습니다. 유타 쪽으로 마음이 굳힌 게 아니라 그렇게 마킹 일단 카트에 전 담아놨고요. 다음에 10번 경기가 되겠습니다. 10번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랑 다음에 애틀랜타 호크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 미리 보기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골든 스테이트가 오클랜드한테 오퍼 놨다고, 보그다노비치 달라고. 그런데 보그다노비치가 부진했을 때 애틀랜타가 시즌 초반에 같이 안 좋아, 팀 자체가 안 좋았는데 보그다노비치 살아나면서 애틀랜타의 페이스가 같이 쭉 이렇게 바닥 쭉 이렇게 올라오는, 지금 이런 자리잖아요. 지금 애틀랜타의 지금의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기세가 완전히 살아났고, 이 근거는 애틀랜타입니다. 이거 애틀랜타 겁니다. 112득 110실인데 이게 지금 시즌. 그런데 최근 10경기 거 보면 실이 102까지 지금 내려와 있어요. 102점까지. 굉장히 지금 수비가 강해진, 수비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죠. 이것 때문에 지금 애틀랜타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틀랜타 특히 이제 공격이 터져가지고서 좀 상승바디를 뽑아낸 거는, 그거는 단기가 될 수 있는데 수비는 기복이 없거든요. 뭐 야구나 축구나 농구나 수비는 기복이 없잖아요. 공격은 기복이 있는데. 그래서 애틀랜타에 대한 평을 좀 후하게 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수비의 기본, 리바운드. 일단 리바운드 좋고요. 네, 리바운드 좋고. 기본적으로 리바운드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실점을 줄일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골든 스테이트 쪽에도 좀 볼거리, 호재거리,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와이즈맨이 복귀를 했고요. 컴백했습니다. 복귀를 했고, 그 다음에 조던 풀 있잖아요. 조던 풀이 아주 잘 띄워주고 있습니다. 조던 풀이 커리급은 아니더라도 커리급의 7-80%에 육박하는 정도의 평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 엄청 좋은 모습, 떠오르는 완전 라이징 스타로서 지금 조던 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호재가 될 수 있고 모멘텀 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배팅이 들어가려면, 골든 스테이트에 대한 배팅이 들어가려면, 그렇죠, 커리가 있어야지 배팅에 들어가죠. 커리가 없는 골든 스테이트에 배팅 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좀 찝찝합니다. 근데 커리의 복귀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엉치뼈 부상 아닙니까? 그러면서 깨끗하게 지금 몸 상태가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이런 상태라고 하면서 좀 정밀 검사까지 가보자라고 지금 구단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뭐 MRI까지
지금 검사를 해보자란 얘기. 요거 MRI 검사 들어가면은 또 4, 5일, 일주일 이렇게는 또 갑니다. 검사 결과 나오고 또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오퍼레이션 받고 하려면은. 그래서 여기는 호크스 쪽으로, 애틀랜타 쪽으로, 애틀랜타 쪽으로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 버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11번 경기로 가겠습니다. 레이커스랑 클리블랜드의 경기입니다. 레이커스랑 클리블랜드 경기. 여기는 당연히 그 얘기 해야죠. 일단 일단 먼저 르브론 얘기 먼저. 발목 안 좋습니다. 최소 짧아도 2, 3주 정도의 시간은 필요해 보이고요. 이게 3, 4주 요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르브론 발목 상태 안 좋은 거. 오히려 앤서니 데이비스가 더 먼저 올 수 있게 생겼어요. 앤서니 데이비스가 빠르면은 1, 2주, 늦으면은 2, 3주. 이 안에 2주 내외 안에 앤서니 데이비스는 복귀할 수도 있겠다 지금 싶은데, 뭐 나와 있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전에, 그러니까 이 레이커스를 상대하는 팀들은 이들이 없을 때 승부를 봐야 되고, 배팅하는 입장에서도 레이커스를 한번 꺾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이때 해야 됩니다. 르브론이랑 데이비스 들어오면은 레이커스 쉽게 못 꺾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투표량도 보면은 레이커스가 초구배당에서 지금 이 경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기 지금요. 레이커스가 60.5였어요. 초구배당이. 근데 이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투표율은 떨어져서 59.5 조금 이제 떨어진 모습이죠. 그리고 5 쪽은 23, 24.7. 클리브랜드 16.2, 15.9. 이런 건데, 만약에 그래도 많이 팔리고 있는 거죠. 레이커스가 이름값이 팀 네임밸류가 있어서 이들이 있었으면은 이거는 요번 회차의 인기 1위입니다. 이런 매치업인데 홈에서 클리브랜드 상대하는데 이것은 뭐 70% 넘어가면서 최고 인기를 누렸을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 정도의 인기 투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노림수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클리브랜드에 대한 복병 노림수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요렇게 클리브랜드 가지고서 한번 배당을 이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12번 경기입니다. 서울 삼성 안양 KGC의 경기입니다. 여기 일단 투표 현황은 15.4, 31.2, 53.4. 안양 쪽으로 좀 많이 팔리고 있는 중이죠. 예, 이 정도 뭐 더 팔린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기 이제 안양도 용병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예, 용병 문제가 좀 있어서 고생 많이 했는데 해결됐습니다. 이제 해결. 썰린저를 통해서 이 불안 요소가 해결이 됐다. 이거 지금 한 번 터지고 다음에는 그만 못하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페이스, 이런 사이클 가지고서 계속 썰린저를 보고 있으면 그러면 당합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폭발적인 득점 수치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뭐 썰린저 카드가 완전히 지금 여기가 지금 오자마자 만개, 오자마자 폭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양 쪽은 무엇보다 수비나 이런 팀 기여도 이런 것들에서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워낙 이제 김승인 감독 스타일이 이제 그런 쪽을 중요시하는 거라서 용병이 아무리 지원자 펄펄 날고 긴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팀 전략 전술, 특히 디펜스에 녹아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중용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썰린저는 제대로 된 용병을 뽑았다. 팀 내 선수들도 그렇게 다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요. 오세근이 그랬나요? 이렇게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썰린저는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료다. 골밑에서 골밑뿐만 아닙니다. 내외곽 다. 또 안양 뭐 디펜스 얘기도 해드렸는데 안양은 디펜스가 강하고요. 디펜스가 강하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경쟁력 스틸이죠. 스틸이 팀 1위입니다. 1위. 스틸이 경기당 평균 9개예요. 이거 굉장히 많은 높은 수치죠. 스틸 랭킹 2위가 고양이니까 그 고양이 7.7밖에 안 되니까 이건 굉장한 수치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마킹은 여기를 주어서 여기 마킹은 안양 쪽으로 무게중심을 딱 두고 들어가면서 안양을 보는 순간 요거는 그냥 단통으로 들어가야 된다. 받치고 자시고 지금 할 수 있는 뭐 그런 마킹의 여지 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서울 삼성 누르면서 서울 삼성은 김시래가 나오지 못하는 거 이게 계속 못내 아쉽습니다. 다음에 13, 14 나머지 두 개 경기 마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3경기인데요. 부산과 원주의 경기입니다. 36.6%, 39.5%, 23.9% 이거 뭐 계속 변해요. 지금 수시로 변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일단 확인하고 있는 지금의 상태, 지금 보이는 상태. 특히 농구 토토 같은 경우에는 5쪽에 해당하는 마킹의 투표율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기 전에 그쪽으로 일단 먼저 많이 들어가는 평균적인 투표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배팅 이 농구 토토 승호표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그러니까 축구나 야구로 따지면 1에 해당하는 무에 해당하는 그 기준점 하에서 먼저 이제 보기 시작하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흘러갈수록 조그만 변수가 있거나 조그만 뭐 배팅의 흐름이 다른 쪽으로 물꼬가 바뀌거나 그러면은 쭉쭉 막 쏠리는 이런 경향이 좀 있지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마지막 배팅 하시기는 한 번 더 보시고 가시면 더 좋겠는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서는 지금 이렇게 팔리고 있는 지금 중인데요. 무가 많이 팔리죠. 무가 거의 40% 거의 40%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수치가 이 자리가 5 마킹의 인기 2위 자리입니다. 그 정도로 다들 혼전 구도로 이 구도는 뭐 혼전 구도로 이 배팅 선수들 또 일반 팬들 단지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소리인데 저는 이런 정도라면은 일단 그 마킹은 기본적으로 같이 가지고 가면서 보더라도 일단 같이 이거 가지고 가면서 보더라도 여기서 분산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까 살펴봤듯이 여기는 인기거든요. 역으로 인기를 거스를 수 있는 역배당 쪽으로 간다. 요렇게 여기는 실전 배팅 메리트가 없다라는 소리.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 경기는요. 마지막 경기 14번 전자랜드랑 서울 SK의 경기입니다. 투표 현황 한번 볼까요? 투표 현황 보면은 여기가 50 여기 초구에 한 52%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좀 떨어져서 50%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확인하는 순간에는 그리고 32.9 16.7 요 정도입니다. 요거 뭐 인정하고 갈 수 있으면은 단통으로 때리는 거고 인정하지 못하면 이쪽으로 투툴로 가는 거고 이제 요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전자랜드는 모멘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용병 새 용병에 관한 용병들에 관한 모멘텀이 분명히 있으면 모틀리랑 스캇 얘기 모틀리랑 스캇 이렇게 두 용병을 일시에 교체해버리고 그리고 한다는 것이 단순 6강이 목표가 아닙니다. 전자랜드는 6강 그 이상이 목표이지요. 4활전을 펼치고 있는 전자랜드
자, 여기 마킹은 그러면은 대충 이제 답이 나오는 마이 배팅에서는 이쪽으로 단통으로 간다 라고서 이제 잡아 놓으면 되겠고요. 네, 이 정도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구 토토 승 5패 9회차 실전 배팅 한번 쭉 진행을 해 봤습니다. 모두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운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